아, 멈출 수가 없네 이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삼계탕이 여름철 아니냐. 난 개인적으로는 삼계탕을 먹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부류는 원래 먹던 사람들이 있거든, 나 같은 사람들. 근데 과거에는 삼계탕 먹는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었는데, 요즘 뭐 순댓국집을 가든가 뭐 돼지국밥 먹어도 10,000원, 12,000원씩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삼계탕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 그래서 삼계탕을 원래 먹었던 사람이 한 부류가 있는 거고, 다른 한 부류는 삼계탕이라는 걸 왜 먹어? 평소에 먹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부류? 난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평소에 먹을 생각조차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에서 먹어야 된대. 왠지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삼계탕을 먹으러 가야 된대.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몸보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복날이라고, 복날에는 무조건 삼계탕을 먹어야 된대.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나 보다. 근데 복날에는 또 사람들이 미어 터지니까 우리는 그냥 복날 끝나고 내일 모레 가서 먹자, 뭐 아니면 이번 주말에 가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름에 그냥 반짝 몰리는 거지. 근데 삼계탕은 원래 수십 년 전부터 그거를 먹어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여름이어서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먹던 거야. 오히려 여름이 아니라 겨울 메뉴지. 이게 탕이잖아, 탕. 탕은 원래 겨울에 잘 나가는 음식이니까 원래 먹던 사람들이 봄이나 가을, 겨울에, 특히 겨울에 많이 먹겠지. 쌀쌀해지면 더 먹는 거니까. 근데 여름에는 안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먹다 보니까 여름 장사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는 거지. 근데 사실 여름은 내가 볼 때는 보너스인 것 같고, 그냥 평소에 그냥 먹던 사람들이 먹던 음식, 그냥 삼계탕은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9,000원짜리, 요즘 뭐 9,000원짜리도 아니야, 10,000원짜리래. 우리가 평소에 먹는 뭐 육개장, 김치찌개, 설렁탕, 순댓국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파는 곳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그런 국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평소에 먹는 음식은 한 번 먹을 때 삼계탕보다 단가가 낮아. 예를 들면 김치찌개 9,000원짜리가 있다. 삼계탕은 18,000원이야. 그럼 따블이잖아. 그럼 중요한 거는 김치찌개집 2번 가야 될 때 삼계탕집 1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매출로만 따졌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가는 시간은 똑같아. 예를 들면 지금 삼계탕이 지금 18,000원이야. 근데 만약 우리가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 1인당 18,000원이래. 먹는 시간이 길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삼계탕은 내가 지금 소주 한 잔 먹으니까 조금 갈지, 대부분이 김치찌개를 먹든 삼계탕을 먹든 똑같단 말이야. 먹고 가는 것도. 그러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꽉 찼어. 여기가 국밥집 하는 집인데 지금 꽉 찬 국밥집을 보고, 그리고 반 정도만 차 있고 뜨문뜨문 손님들이 있는 삼계탕집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삼계탕집이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실제로. 근데 그 꽉 찬 국밥집이나 그런 김치찌개집하고 삼계탕집하고 매출은 똑같아.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다가 김치찌개 9,000원짜리 정말 맛있는 데가 있다 치자고 찾아가서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김치찌개나 뭐 이런 뭐 8, 9,000원짜리 국밥 먹으려고 갑자기 차 타고 나가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어지간하면 그냥 가까운 데 있는 데서 가서 그냥 먹는 거지. 근데 삼계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밥집이나 이런 찌개집보다는 희소성이 있잖아. 그럼 나름대로 삼계탕집 어디 있어? 찾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보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차를 타고 이동해서 먹으러 가는 경우들이 꽤 많지. 이 얘기 뭐냐면, 김치찌개 이런 평식은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걸 간다면, 삼계탕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로 다 이동하는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상권의 크기 자체가 다른 거야. 이번 여름에 삼계탕집들 매출들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평상집에 내가 와 있지만 평상집 매출들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근데 예를 들면은 25평짜리 가게에서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 난 거야. 그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회전율은 김치찌개집하고 똑같이 돌아가는데, 근데 결제하고 나가는 그 매출이 2배야. 더 중요한 거는 배달까지 간다는 거야. 국밥은 3명 먹고 나가면 기껏 3만 원이잖아. 근데 삼계탕은 따블이야. 6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은 15개 테이블이 꽉 차가지고 한 바퀴에 뭐 45만 원, 점심 저녁까지 뭐 장사가 잘 된대. 그래 6바퀴를 맥스로 돌려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삼계탕은 따블이잖아. 600만 원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배달도 쉽네. 거기다가 중요한 건 김치찌개집 가면 너는 김치찌개 먹고 너는 계란말이 하나씩 고등어 뭐 해가지고 같이 뿜빠해서 먹는데, 3명 오면 3명 다 삼계탕이잖아. 공정이 쉽단 말이야. 삼계탕집 오면 그냥 다 삼계탕이야. 근데 거기다가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좀 능이가 올라가는데, 능이 넣어주면 능이 삼계탕이고,
전복 넣어주면 전복 삼계탕, 공정은 똑같아. 토핑만 달라지면 되다 보니까 간단한 거지. 그럼 매출 단가가 다르고 상권의 크기가 넓다 보니까 평소에 방문하는 빈도수가 달라지더라도 상권 크고 빈도수가 작지만 단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한 거지. 얼마 전에도 평생 국밥집만 하셨던 분도 있단 말이야. 순댓국만 하셨대.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삼계탕집은 어떤가 보러 오신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분 얘기가 이거야. 평상집 와서 놀랐던 게 뭐냐면 그냥 왔는데 일하는 분들이 2명이서 그냥 설렁설렁 일을 한대. 근데 점심에 기껏해야 7팀, 8팀 받고 배달이 한 5-6건 들어왔대. 근데 중요한 거는 7, 8팀 받고 배달 5-6건 들어가 얼마나 한가해 보이겠어? 정말 한가하게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분 생각이 아니 얘네 지금 먹고는 살 수 있나? 이랬는데 매출을 확인하니까 70만 원 찍힌 거야. 진짜 치열하게 막 3명, 4명이서 점심시간에 막 미친 듯이 팔아야지 70만 원 팔던 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자, 우리가 닭이야. 닭 한 마리가 좀 들어있는데 이 닭이라고 하는 식재료라고만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닭이 사계절 수요가 있는 종자다 보니까 다른 재료들보다는 훨씬 수급이 안정적이야. 그리고 여기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국산이지. 우리나라 국내산 좋아하잖아. 근데 맨날 우리 창업적으로만 하면 창업 트렌드 같은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브랜드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수급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 식재료 수급에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서 재료들은 계속 변화한단 말이지. 차돌박이 쌀 때는 2차돌 유행하고 소갈비살 쌀 때는 뭐 공룡고기나 뭐 이런 뷔페 아니면 뭐 그램 600g 600g 이런 게 나오고 수입 삼겹살이 무지하게 싸게 들어올 때 뭐 무한리필 삼겹살 이런 것도 나오고 요즘은 또 갑자기 싸진 한우값에 저가 한우집들이 미친 듯이 생겼다고. 근데 또 저가 한우집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미친 듯이 무너지면서 또 망해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삼계탕은 꾸준해. 꾸준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도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좋아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좋아했고 그냥 꾸준하게 온 것들이지. 근데 노인네들은 물론이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치킨보다도 삼계탕 먹는 사람들 많이 생겼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 보신탕도 먹고 흑염소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오리백숙도 먹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 뭐 이제 보신탕집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본죽이나 이런 데서 보면 흑염소 브랜드 나왔잖아. 그만큼 몸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 근데 이 몸을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챙겼는데 요즘 애들이 챙겨. 젊은 사람들이 치킨보다도 삼계탕을 먹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물에 빠진 닭 먹기 싫고 튀긴 닭 좋아한다. 그래서 치킨에 환장했는데 이 세대들은 어찌된 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삶은 닭을 먹어요. 근데 또 이해도 돼. 샐러드도 닭가슴살 그 퍽퍽살을 그걸 먹는 거를 되게 참으면서 먹는 거니 진짜 맛있어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먹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오히려 한 마리 통째로 이 정도 가격 받으니까 오히려 가성비를 느끼는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복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평상시 먹는 사람이 있는데 복날에 갑자기 매출이 나니까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과도 같은 날이 생긴 거야. 이게 되게 황당한 건데 이런 데가 원래 옛날 노인네들만 왔는데 이제 젊은 애들까지 검색해가지고 와서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지. 삼계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잘 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한식이 진짜 어렵거든. 음식점의 본질이 뭐예요? 맛이잖아. 근데 이 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맛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맛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지. 내 입맛이 맞다 안 맞다 뭐 나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누구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맛이란 건 뭐냐면 그 집만의 맛, 그 브랜드만의 맛이란 게 있어. 그게 없으면은 한식은 생존하기가 어려워. 뭐 우리가 다이닝을 가든 술집을 가든 이런 데들은 대충 요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옷을 바꿔가면서 좀 전략을 짜서 하면 좀 갈 수도 있어. 근데 한식은 조금 어려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오랫동안 생존하기가 어렵지.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송파에 거의 평생 살고 있으니까 김치찌개 집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반포나 선릉 같은 데 가면은 꼭 김치찌개 집이라는 그런 데를 가. 근데 그 집은 맛의 스타일이 진짜 시원한 김칫국 스타일이야. 돼지고기가 들어가더라도 돼지를 넣었다 뺀 정도의 시원함? 진짜 뭐 콩나물 같은 거 집어넣어야지 더 시원하고 뭐 이런 느낌? 얼마 전 인터넷에서도 그 계란말이에다가 물 타가지고 한다고 물란말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 근데 거기가 물이랑 계란이랑 블렌딩 돼가지고 만든 그 계란말이도 유명해. 근데 그 맛이 좋고 안 좋고 좋아하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그걸 먹어온 지가 벌써 15년이야.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동네 김치찌개를 먹다가도 그 맛이 생각난단 말이야. 근데 또 다른 김치찌개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강남 차병원 앞에 새 859이라고 하는 오래된 고깃집이 있어.
근데 그 집 김치찌개가 진짜 예술이야. 진짜 좋은 고기를 거의 최소한 이틀 이상 끓인 듯한 진짜 진한 국물. 근데 고기 먹을 때 고기 비계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 느껴지는 무너지는 삼겹살 비계? 이게 진짜 예술이거든. 근데 그 두 개의 메뉴가 다 달라. 뭐가 맛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만의 맛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맛이라는 게 맛있다고 느껴도 맛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한식이거든. 근데 이 평상집 삼계탕은 물론 주관적으로는 내 입에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 현재 상태에서.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있는 게 능이 삼계탕인데, 요거 국물이 틀려져.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그리고 이 집에 더 유명한 거는 누룽지 삼계탕인데, 삼계탕하고 누룽지가 합쳐가지고 끓이는 데들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아예 쌀하고 닭하고 같이 끓여버려. 그러니까 닭 내부 속 살에서 누룽지 맛이 나.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요. 내가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한 5-6번 먹은 것 같아요, 올 여름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먹기 전에는 질리니까 더 안 먹으려고 마음먹은 상태인데, 며칠 전에도 애들하고 회식 때문에 평상집 양재점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안 먹으려고 했는데 국물 한번 떠먹고 그때부터 소주 들어가니까 계속 숟가락이 가는 거야. 근데 이 레시피라든지 이 삼계탕이 그냥 만들어졌냐? 그게 아니지. 여기 대표님, 김태용 대표님 같은 경우만 해도 한식만 30년을 했다고. 거기다 이 레시피 자체가 최근에 갑자기 만들어진 레시피가 아니라 30년 가차이를 장사를 해오신 장모님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찌 보면은 창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대성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맛이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해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김태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한식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방에 한 명, 홀에 한 명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창업 구조를 만든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옛날 거가 계속 진화돼가지고 요즘 구조로 만들어졌으니까 맛은 검증이 된 거고, 거기다가 창업 구조가 그렇게 됐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된 거잖아.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수들 특징이 뭐냐면 복잡한 거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근데 그 간단하게 만드는 게 그냥 기술적인 것 때문에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래된 경험과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진짜 고민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맛있게 삼계탕 끓이는 레시피는 유튜브만 봐도 너무 많지. 근데 맛있다는 레시피로다가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창업으로다가 어느 정도 되게 만드는 거는 이건 완전 다른 문제야.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맛을 구축하고 그 맛이 고객들에게 통했던 그 세월이 중요하고, 고객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은 브랜드를 배워서 오픈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하지. 그 브랜드만의 맛이 갖춰진 것을 골라야 된다는 거야. 그 브랜드 거를 간혹가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놔비두고 블라인드 테스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내게 더 맛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초보들이 있어. 이거 진짜 멍청한 생각이거든. 맛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그 맛에 인이 bek혀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고 전달돼가지고 만들어진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또다시 초보 창업자들의 생존을 말하는 건데, 이 평상집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삼계탕을 주제로 초보 창업자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브랜드라고. 내가 지금 화성 향남 시골에 와 있는데 여기 지금 매출이 1억 6천이. 근데 얼마 전에 오픈한 강동 성내점은 1억 2천을 팔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파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생존. 창업에 생존하려면 창표를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맛과 시스템과 뭐 이런 거 다 된다고 쳤을 때 그 첫 번째가 원가율이에요. 다른 프랜차이즈랑 평상집이랑 지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죠. 물류 수익을 안 봐요. 물류 수익을 보지 않잖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소비자 가격을 더 싸게 팔고 있는데 원가율이 30% 미만이야. 물론 비율마다 달라. 백숙이 만약 많이 나간다, 그럼 원가율은 20% 초반까지 떨어져요. 근데 주구장창 삼계탕만 나가면 원가율은 30%가 넘어갈 수 있지. 그래서 요즘 같은 성수기 여름 이런 때가 아닌 시기에는 보통 23%에서 27%? 이 정도가 평균 원가율이 되는 건데, 요즘 어떤 프랜차이즈가 원가율이 30% 미만일 수가 있을까? 본사라고 하는 것도 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류회사 통해서 어쨌든 유통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류 통해가지고 마진 붙인 거 아무리 적게 먹고 넘겨도 40%가 넘을 수밖에 없어. 40%가 넘어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처먹냐, 나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는 그 회사 룰이 있지만 평상집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이윤을 안 먹는 개념이죠. 본사가 받아 쓰는 그곳을 가맹점이 연결해서 쓰게끔 하니까 원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지. 왜냐면 다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평상집은 그렇게 만들었지. 창풀과 함께 했으니까. 두 번째는 낮은 인건비. 삼계탕은 점심 메뉴. 그럼 닫을 때 확 받아야지 유리하잖아. 그래서 평수가 큰 게 솔직히 유리하긴 해. 근데 무조건 평수가 큰다고 사람들이 들어올까? 자리가 좋아야지 그 큰 평수에 사람이 꽉 찰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평수가 커야 되는데 자리도 좋아야 되니까 자리가 좋은데 평수가 크려면은 창업비용이 많이 들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큰 평수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먹고 나갈 때마다 치우고 또 준비하고 이러면 회전을 돌려야 되니까 사람을 많이 쓰지. 휴게소나 무슨 뭐 김밥집처럼 키오스크로다가 이렇게 쫙쫙 해서 이렇게 먹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삼계탕은.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크고 자리가 되게 좋으면 사람들이 모일 때 몰리고 회전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사 이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20평에서 30평 사이. 근데 20평에서 30평 사이가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되게 애매한 평수야.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얘기하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난 그 정도 평수가 가장 유리하고 그 정도 평수가 다른 프랜차이즈는 애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나와.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싸게 나와. 그래서 나는 그 정도 평수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 평수면은 홀 한 명만 쓰면 돼. 주방은 주인이 하고. 그럼 인건비가 낮지. 그러다 보니까 주방 한 명, 홀 한 명으로 지금 대부분의 매장이 운영 중인 거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이 나는 곳만 지금 3명으로 일하고 있어. 그러면 원가 낮고 인건비 낮고 상권을 넓게 장사하면 주차 정도는 그래도 한 3-4대 정도는 되는 곳이었으면 난 좋겠어. 아니면 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좀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상권 넓게 장사를 하면은 망하기가 힘들어. 마지막으로 창업비용. 2025년에 창업한 매장만 봐도 송파점 삼겹살집 잘 안 되는 거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 했어. 성내점 한식당 리모델링 했어. 경기 광주점 보쌈집 하던 거 리모델링 했어. 응암점 고깃집 하던 거 리모델링 했어. 다 리모델링이야. 프랜차이즈 본 사람은 인테리어 수익을 보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아까워. 삼겹살집 했던 집도 처음에 돈 들었을 거고 한식당 보쌈집도 처음에 돈 다 들었을 텐데 그거 장사 안 되는 거 다 때려 부셔? 아깝잖아. 본사가 개설 수익, 인테리어 수익만 안 볼 생각만 하면은 점주는 그 돈을 아껴가지고 점포 입지를 구하는데 돈을 더 쓸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1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점포비로다가 6천에서 7천을 쓰는 거야. 보증금이 3천이고 권리금이 한 3, 4천이야. 점포비로 6, 7천 쓴 거지. 그럼 그거를 가지고 시설비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3, 4천만 원 쓰는 게 맞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들 요즘 다 미치겠는 거야. 자기네들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대. 그러니까 시설 창업 비용이 홈페이지 보면 6천, 7천 쓴대. 그럼 결국 1억 가진 사람이 꼴랑 보증금 3천에 무권리짜리 들어가. 무권리짜리 들어가면 망해서 나가서 공실됐거나 아니면 처음서부터 분양 수익률 맞춰가지고 월세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거는 보증금 3천에 무권리짜리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브랜드 통일성을 막 운운하면서 시설비로다가 7, 8천 쓰게 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지. 15평만 하려도 7, 8천이야. 25평, 30평 가면은 1억은 무조건 넘지. 근데 거기다 공실 들어가? 그럼 뭐 철거해야 되는데 뭐 가스 넣어야 되는데 전기 승합해야 되는데 오픈하기 전서부터도 별도 비용에다가 돈 다 쓰고 에어컨만 넣으려고 해도 1,000만 원 다 쓰고 다 돼 있는 거면 돈 안 들어도 되는데 평상집 매장들 보면은 공사는 안 했지만 컨셉은 동일해. 왜?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사이에 보는 이런 의탁자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우리는 VMD라고 그런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매장에 맞게끔 꾸미잖아. 그럼 공사는 안 했어도 컨셉은 동일하다고. 이건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이 만드는 거야. 브랜드 컨셉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프랜차이즈 본사 아니냐는 거야. 그 돈을 아끼게 만드는 거. 점포비 중에서 보증금 없어지는 돈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권리금을 3천 주고 들어갔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3천을 줬잖아. 그럼 이게 바닥 권리일 수도 있고 2, 3천 정도는 깔려있는 그런 수준의 권리금일 수 있잖아. 그럼 중요한 건 내가 거기다 3, 4천을 투자하면은 나올 때 보증금은 없어진 돈 아니고 나올 때 최소 망해서 나와도 바닥 권리 한 3천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실제 투자금은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해서 가져가면은 실제 투자한 거는 크지가 않으니까 투자금 회수 기간이 엄청 짧아지는 거지. 취해가지고 이제 더는 얘기 못 하는데 어쨌든 평상집 검색하고 이런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 돈 안 들고 낮은 인건비, 낮은 원가율, 낮은 창업 비용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